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오늘은 조금 일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장이 마치고 나서 과연 내일 장의 흐름은 어떨지 좀 예측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장이 마쳐서 조금 더 빠르게 정석일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정석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능 때 기억나요? 아, 기억은 나죠. 기억은 나죠. 조금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기억은 나죠. 그쵸, 네, 그쵸. 그때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나오면 이제 교문 앞에 막 부모님들 서 있고, 맞습니다. 예,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은 수험생이라던가 중고등학생 분들보다는 그런 중고등학생 자녀를 갖고 그쵸. 계신 부모님들이 오늘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시험 잘 보고 나왔기를 빌면서 저희는 주식시장에서의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약간 점수로 따진다면은 어때요? 저는 사실 오늘 시장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한 차례 좀 강한 상승세가 한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개별주 장세들이 좀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주를 중심으로 좀 매매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은 조금 심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 시장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채권금리 좀 많이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조금 이제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진짜 우리나라 시장을 한동안 많이 팔았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더 그 매수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오히려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조금 개별주가 강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김포님은 오늘 장 좋았다고 하는데 아마 네. 그런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별주가 그쵸. 강했던 하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정석일 매니저의 업앤다운 적중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개 중에 9개를 맞춰주셨어요. 90%의 높은 적중률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종목 무엇을 볼지 수상한 종목 주인공들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 초전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요. 죽지도 않고 또 그러니까요. 살아온 초전도체에 있습니다. 네. 바로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2시 20분 기준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검색한 종목 순으로 저희가 적어봤고요. 이 등락률은 마감 등락률은 아니고요. 3시 30분 기준에 등락률이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삼성전자, 두산 로보틱스, 체시스가 올라왔고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비엠은 하락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요 3위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참 상장 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 이후로 쭉 내리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최근에 좀 추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반등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처음 상승이 나왔던 건 아니죠. 이제 최근 들어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방향을 돌리는 모습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시작했던 그 구간들을 보게 되면 금리가 꺾였던 시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완화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성장주 쪽에 매수가 좀 유입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좀 연속되면서 추가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자체적으로 좀 이슈들 몇 가지가 있었죠. 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로봇주에 조금 더 투심을 좀 불어넣어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필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던 그 당시에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었고 그렇죠. 시장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과연 이 로봇주가 또 한 차례 먹거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불면서 주가가 좀 크게 밀렸어요. 네. 근데 최근엔 다시 이 분위기가 거시지표가 좀 바뀌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로봇 AI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전의 전성기를 주도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일정 부분에 되돌리는 현상의 두산 로보틱스일까요? 일단은 로봇주들 안에서도 이번에 좀 반등을 할 때는 조금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가진 않고 좀 차별화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협동 로봇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연평균 뭐 한
34% 이상 좀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 안에서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이제 1등 기업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로 좀 놓고 보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서 지금 4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이제 점유율을 높은 이제 기업이고 해외 쪽으로도 지금 매출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채권 금리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바닥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이런 성장주들의 좀 사이클들이 한 번씩 또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 두산 로보틱스는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장 첫날 팔지 못한 분들은 계속 기다리셨다가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상장 첫날에 보여줬던 거의 하단부는 회복한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민이 커집니다. 내가 그래 기다렸으니까 이쯤 매도를 할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기다린 게 어딘데 지금 다시 전고점 혹은 초가, 그러니까 그 상장한 당일의 그쵸, 고가까지는 그래도 버텨봐야 되는 걸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지금 아래쪽에서 반등을 좀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계속 눌리면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로봇주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로봇법 관련돼 가지고 조금 계속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법이 좀 신규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로봇 쪽들, 그러니까 이동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보행자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깥에서 로봇들을 이제 많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이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쪽 로봇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도 꽤나 강점을 갖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라인업을 계속 좀 확장해 가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에도 지속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실적을 이제 상장 이후에 처음 이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역시 뭐 아직은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이 현금 가지고 뭘 할까? 이게 사실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현금 가지고 상장 전에는 이제 뭐 M&A를 하겠다, 뭐 혹은 생산 라인을 늘리겠다,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M&A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좀 붙으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러한 뭐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체적인 이런 개별 모멘텀들까지 한번 같이 체크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개인적인 정석일 매니저의 두산 로보틱스 목표 가격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네. 길게 보고 홀딩이에요? 뭐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신규 상장을 했던 이제 가격대 부근까지 일단 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한 차례 좀 눌림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차례 좀 눌림 이후에 지금 현재가가 한 5만 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여기에서 한 뭐 10%, 20% 정도 사이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만 5천 원, 6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설정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부터 이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전략들보다는 최근에 좀 이제 반등 흐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로봇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좀 눌림이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는 약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결국엔 좀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지금 정석일 매니저님 자꾸 기침을 하셔서 저희가 빠르게 물 한 잔 좀 마실 시간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장기로 들고 가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현재 다시 이제 상장 첫날에 가격까지 회복을 했으니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더 들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업 의견 드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물 좀 가까이 두고 마시지 그러셨어요. 네. 지금 갑자기 또 목이 확 막히니까 네. 이게 방송하다 보면 목이 갑자기 막힐 때 되게 맞아요. 당황스러워요. 네. 그래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조금 저도 당황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 울면서 방송한 적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업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죽지도 않고 또 은초전도체라고. 네. 예,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은 여기에 막 목숨을 지금 걸고 있다고 하는데,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5.28%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찾아보니
무언가 초전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라던가 또 획기적인 우리가 몰랐던 이슈가 나온 건 없어 보이던데 맞아요. 그럼에도 현 구간에 이 초전도 테마주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오늘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초전도체가 최근에 좀 움직였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재료들도 한번 찾아봤지만 아직은 솔직히 초전도체에 관련된 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된 거는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그 상승했던 부분에 한 지금 절반 정도를 돌려놓은 모습이지만 다른 이제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서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달에 그 상승했던 흐름들을 현재 지금 다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약간 이런 기술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시장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좀 더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들이 강했던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결국 약간의 테마성 종목들로 자금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초전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근데 정성 매니저님은 이제 7월 이후에 상승폭을 일정 반납했다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 초전도 이야기 속에 막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 완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진 않았더라고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한 절반 정도만 돌려냈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뱉었습니다. 다른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지금 거의 그 상승이 시작됐던 거의 지점까지 이미 좀 내려온 상태예요. 그럼 그 중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그나마 강한 건 이제 대장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면 본업에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본업 쪽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에는 당시의 테마로서 좀 강하게 상승했던 대표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그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막 상한가도 되게 연속으로 갔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유지가 되는 수준이고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지 뭐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리기 위한 움직임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성 델타테크. 그러니까 여러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오늘의 상승은 이제 개별주 장세 속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인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좀 조심하자라고 들리는데 신성 델타테크의 내일장의 주가 전망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최근에 뭐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기간 좀 상승 이후에 좀 다시 한번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장 의견으로서는 좀 제가 하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초전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8월 달이나 9월 달에 그때 한참 좀 부각됐던 모멘텀들이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뭐 새로운 어떤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러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뭐 전혀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상한 찌라시들이 돌았어요. 거기서 메일을 받았는데 네. 뭐 새로운 어떤 그 혁신적인 뭔가 나올 거다. 뭐 이런 것들로 찌라시들이 한번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정쩡한 이런 좀 모멘텀들로 인해서 좀 반등세가 한 번씩 만들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흐름들은 뭐 추세를 좀 돌린다 이렇게 좀 보시기보다는 조금 주의하면서 자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의 접근은 가능한 현재 시세긴 하지만 투자 매력도는 그리 높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오늘의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이 중에서는 기아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어제 자동차 왜 올라요라고 그랬더니 금리 하락의 대표적인 수혜주잖아요 라고 딱 해서 맞아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럼 기아의 상승도 그 연장선인가요? 그렇죠. 기아 같은 경우 기아도 그렇고 최근에 자동차들이 좀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사실 이제 오늘 뭐 올라오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좀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저평가돼 있던 게 다 오늘만 저평가돼 있던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저평가돼 있던 상태였었죠. 그렇죠.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이런 시선들이 좀 바뀌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캐피탈 일정 부분
대부분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자동차의 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연 금리 인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올 경우에는 쉽게 좀 매력 있게 보지 못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물가도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금리가 이제 드디어 조금 이제 인상이 종료되면서 좀 인하도 슬슬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아라든지 이런 현대차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가 이제야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최근 상승세가 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차를 구매하고 3년이 지나야만 제 차가 온전히 되었어요. 네. 네. 다들 그렇게 캐피탈을 끼고 사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로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싸도 너무 싸다고 평가를 하면서 맞아요. 매수 기회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게 최근에 전기차 판매율 둔화됐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을 저렇게까지 주가 끌어내려놓고 기아랑 현대차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들은 좀 2차 전지와는 다른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조금은 다르게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엄청 높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엄청나게 높은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나 지금 현대 같은 경우 제가 PER 체크해 보니까 지금 한 3배대에서 놀고 그렇습니까? 네, 3배대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서 좀 놀고 있다 보니까 좀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물론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가 이런 그 전기차를 생산량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사실 아직 실적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이런 내연기관 차들이 좀 더 절대적인 영향을 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차별화를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도 한번 좀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 공개됐을 때 지금 10월까지 나온 데이터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의 수출을 다 넘어섰어요. 벌써요? 네, 벌써 10월 달까지 나온 데이터가 작년 매출을 이미 그 수출량을 다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자동차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구나, 판매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좀 생겨나게 되면서 이런 기아나 현대차를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거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주가 2차 전지랑은 좀 다른 게 이제 내연기관 쪽의 판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따지면 사실 기아는 내연기관보다는 이제 그 EV9 네. 시리즈로 전기차 쪽이 더 강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내연기관을 보려면 현대차가 더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둘 다 뭐 사실 똑같죠. 둘 다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런 기아라든지 현대라든지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현대는 북미 쪽에서 점유율을 좀 많이 확대해 나가는 이런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 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그 단순히 뭐 북미 쪽 이런 고급 모델뿐만 아니라 조금 뭐 저가형 우리가 일반적인 라인에 있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흥국 쪽으로 판매량이 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현대차나 기아가 정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또 시장 중 하나인데 이쪽에서 점점 생산량이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내연기관 차들의 좀 성장세가 아직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투자 의견 그리고 내일장 전망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볼게요. 사실 저희가 리노공업 할까 큐로셀 할까 고민하다가 큐로셀이 모처럼 올라왔길래 네. 선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장중에 달성하기도 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큐로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내기주죠. 그렇죠. 새내기주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 바이오 업체예요. 그래서 카티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사실 뭐 요 관련된 이런 어떤 본업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신규로 부각돼서 올라왔다라기 좀 보다는 오늘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 거는 보면 대부분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지금 뭐 연속적으로 뭐 계속 새로운 종목도 이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지금 아직은 뚜렷한 좀 주도주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섹터들이 좀 크게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주도주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좀 개별주들의 흐름들이 강한 모습들인데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가 적잖아요. 그렇죠. 지금 워낙 좀 한동안 9월달, 10월달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던 상태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말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매물들을 계속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좀 눌리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그 앞에 매물을 소화하면은 결국 신고가 단에서 다시 한번 놀 수 있는 흐름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 환경과 조금 맞물려서 이런 신규 상장주를 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큐로셀의 무언가 뭐 본업이라던가 개별적인 매력도 보다는 새내기 주들이 상승하면서 움직인 것 같다라고 네. 주셨는데 저희 앞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내일 이제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네네. 시작이 되면은 2차 전지들이 관심을 좀 같이 받으면서 최근에 또 새내기주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그렇죠. 뭔가 좀 수급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 이 새내기주들의 퍼포먼스가 좋은 상태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뭔가 좀 매력을 발산할까요? 어떨까요? 충분히 지금 새내기주들의 좀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첫날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가 생각보다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칫 이거 많이 안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워낙 이런 신규 상장주 쪽으로 조금 쏠림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첫날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신규 상장들도 다시 한번 좀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좀 이런 그 신규주 테마, 어떻게 보면 신규주 테마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큐로셀의 경우에도 내일장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괜찮은 건지 뭔가 면역 항암제라는 이슈로 오른 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이 급등이 나중에는 또 하락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네. 정석일 매니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업 의견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 큐로셀의 지금 주가 차트의 위치를 좀 보게 되면은 좀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신규 상장들이 좀 올라갈 때 신규 상장 그 고가 구간을 좀 넘어설 때는 강한 매수세가 좀 다시 한번 붙으면서 추가 흐름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 이 큐로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신규 그 고가대를 지금 좀 넘어설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만약에 시세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큐로셀 같은 경우 지금 본업으로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카티 치료제 요거를 지금 이제 개발한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임상 2상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임상 2상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낸다든지 이런 기술 이전에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상장주 내에서도 큐로셀로 좀 추가 매수세가 좀 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들의 좀 테마로 인해서 추가적인 그 상승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업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셀 그래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네. 업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내일장 전망 미리 해볼게요. 사실 오늘은 종가까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렇죠.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랑 체시스만 다운이고요. 나머지는 업 의견을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도 업인데 요거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했다는 관심 속의 반등이에요? 그런 상장에 대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업 의견이 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네. 시장 좀 상승을 좀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시장 상승과 함께 조금 동반해서 같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업 의견을 좀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하자.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확인해 봤어요.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 한 종목을 골라본다면 어떤 네. 걸까요? 사실 오늘 제가 이 토픽 종목을 좀 고를 때 좀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금 10개 안에서 보게 되면은
단기로는 사실 큐로셀이 좀 매력적이긴 해요. 단기로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큐로셀을 좀 할지 고민을 했는데 네. 조금 더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여기 기아가 있네요. 이 기아가 지금 제가 오늘 탑픽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아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기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짧게만 다시 반복드리면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저평가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11월 달, 12월 달 수출 데이터까지 만약에 좋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자동차주들의 좀 반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이런 기아라는 종목들 좀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 좀 더 안정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신규 상장주 이런 큐로세일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목표 주가는 네. 오늘 제 기아 목표 주가는 일단은 지금 한 번에 뭐 직전 고점을 넘기기는 어려울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91,000원으로 일단 목표가를 한번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원대로 좀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기아였습니다. 그런데 큐로셀도 고민했다고 하니까 네. 한번 같이 눈여겨보세요. 목표 주가는 91,000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정서율 매니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